독특한 인테리어와 비건 메뉴로 마음을 사로잡는 카페. 아기자기하고 개성 가득한 이곳에서 가장 돋보이는 존재는 바로 카페 주인장인데요. 무공의 보이스로 힐링을 전하는 싱어송라이터.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아니, 카페 사장님 만나러 온다더니 카페가 없는데? 여기로 가셔야 돼요. 아니, 이게 음악 창작소잖아. 여기는 그 뭐 음반 녹음하는데 여기 있나? 네, 여기 들어가시면 오늘 주인공이 계십니다. 오, 진짜? 오. 뜻밖의 장소에서 찾은 주인공은 바로 이 사람. 뒤로 넘어갈게요. 네.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만드는 무공의 보이스. 카페의 주인이라고 하기엔 녹음실이 굉장히 익숙해 보이는데요. 끝까지 다. 근데 거기 하고 따라라딴 여기서 세상의 기쁨 또. 그녀의 정체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카페 사장님 만나러 왔는데 네. 노래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노래 녹음 중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뭐예요, 정체가? 전 원래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예, 오늘은 이제 친구랑 같이 작업했던 노래 녹음하러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 막 눈이 소복소복 쌓인 듯한 말랑말랑한 그런 노래던데 어떤 네. 노래예요? 이거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베이스 치는 친구가 만든 곡이고요. 예. 어린 왕자를 테마로 한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렇구나. 진짜 먼저 들어봐서 굉장히 영광인데. 아니, 그런데 카페는 어떡하고 그러면? 카페는 이따가 이제 오픈하러 갈 거예요. 그러면 카페도 하시고 네. 노래도 하시고. 네. 그 원래 정체는? 싱어송라이터요. 그러면 네. 본캐, 부캐 이런 게 있네요. 네, 본캐가 이제 싱어송라이터, 부캐는 카페 사장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와우. 본캐에 이어 부캐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은 바로 여기입니다. 주인장의 취향을 듬뿍 담은 카페에는 23개국을 누빈 여행의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이국적인 소품들을 구경하다 보면 여행을 온 듯한 기분까지 드는데요. 와, 사장님 너무 매력적이다. 아니, 색깔이 너무 선명하게 뭔가 뭐랄까 개성이 넘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이거 다 핸드메이드죠. 네, 그리고 제가 여행 다니면서 모아온 소품들로 다 꾸며놨어요. 그랬구나. 그럼 이게 뭐 하나 만지는 거 하나하나 이게 네, 다 사연이 있는. 와, 대단하다. 네. 그럼 만들 때도 그러면 이게 손수 다 만든 거예요? 네, 아빠랑 같이 아빠가 네. 목 작업하시면 저는 예. 이제 뭐 색칠하고 뭐 디자인하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서울에서 음악 활동을 하던 이소영 씨는 3년 전 잠시 쉬어가기 위해 고향에 왔습니다. 하지만 울산 청년들의 삶과 문화가 궁금했던 그녀는 울산에 눌러 앉게 됐는데요. 훗날 할머니가 되면 하고 싶었던 카페를 20대에 열게 된 소영 씨. 카페 디자인부터 인테리어까지 모든 게 그녀와 아버지의 손끝에서 탄생했습니다. 비건 카페잖아요. 네. 이것도 좀 독특하거든요. 어떻게 비건 카페를 열게 됐나요? 제가 비건이즘에 관심이 있었을 때 울산에 비건 카페가 있는지 검색을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울산에 비건 카페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아, 그랬구나. 네. 이야, 그래서 비건 카페가 탄생이 된 네. 건데. 동물성 재료는 쓰지 않는 비건 메뉴를 선보이고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카페. 환경을 생각하는 그녀의 고민과 노력은 카페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데요. 비건에 대한 관심은 메뉴판을 보는 순간 더 커집니다. 아, 근데 이거 뭐야? 외계인 내수는 뭐예요? 이제 두유가 들어간 녹차 라떼인데 이렇게 외계인 머리에 제가 나가고 있어서 그냥 재밌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실제로 먹어본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어우, 무시무시하다. 네. 근데 딱 보는 순간 뭘지? 이런 네. 생각이 딱 들거든. 네. 네. 비건 카페를 열기 위해 자격증을 따고 연습에 연습을 거듭한 주인공. 여행지에서 만났던 매력적인 맛과 비건에 대한 열정을 담아내기 위해 숱한 실험을 반복했는데요. 그런 시간 덕분에 개성을 한 스푼 더한 비건 메뉴가 탄생했습니다. 네, 이거는 짜이라고 인도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전통차 밀크티예요. 예, 그리고요. 이거는 두유로 만든 녹차 라떼.
그리고 이거는 두부를 넣어서 만든 가토쇼콜라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그 고기에 향기가 전혀 없는. 그쵸, 우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이제 우유가 들어가 있는 음료 좋아하는데 네. 맛없으면 저 과감하게 안 먹겠습니다. 먹어보고 알겠습니다. 네. 뭐 채식이든 육식이든 혼식이든 일단 맛있어야지 이 카페가 살아남는 거잖아요. 네. 냄새가 되게 좋아. 언뜻 비건이라고 해서 사실 뭔가 이렇게 좀 막 충족시켜 줄까 이런 느낌이었는데 너무 좋네요. 편안해져요. 산뜻해요. 담백해요. 너무 좋습니다. 비건 이제 한번 비긴 해보실래요? 오 좋습니다. 비건 카페를 열고 골목 한 귀퉁이를 지킨 지 2년. 그녀의 진심을 알아본 단골도 많이 생겼는데요. 자주 오시나 봐요. 아, 네. 여기 되게 특별한 매력이 있는 카페라고 오. 생각이 들어서 어떤 기회가 매력이 있으면 있을까요? 여기는 보면 음. 저희가 평상시에 그냥 일반 카페에서는 접해보지 못했던 되게 특이한 음료 메뉴도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좀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비건 음식을 좀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오. 또 그런 메뉴들을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예. 그래서 기회가 되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 한쪽엔 손님들을 위한 서재도 있는데요. 이 책장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못다한 얘기들을 책으로 다 담아 놓으신, 물론 본인 책은 아니지만 예. 그래서 이게 북카페 역할도 하는군요. 네. 예. 근데 사실 더 멋있는 건 책장 너머에 또 재밌는 세계가 열립니다. 어이구 뭐야, 너무 철학적이야. 책장 너무, 그럼 내가 높이뛰기 선수도 아닌데 넘어야 돼요? 책장을 예. 열면은 뭐야? 오 진짜? 이 공간은 뭐예요? 책장 너머에 있는 신세계. 여기는 울산 청년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소영 씨는 울산 청년들과 다양한 문화를 함께 나누고 영감을 주고받기 위해 이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스터디부터 파티, 공연까지 가능한 이곳은 청년들에게 사랑받는 특별한 아지트라고 합니다. 야, 이런 공간이 있을 줄이야. 그러면 부캐릭터인 카페 사장님에서 네. 본 캐릭터인 싱어송라이터로 네. 한번 바뀌어보는 거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곡 들려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이제 카페 사장님의 연말 분위기 한번 느껴보시죠. 조금은 지쳐 있었나 봐. 지친 이들에게 채식으로 또 음악으로 힐링을 선물하는 싱어송라이터. 내일도 계속될 그녀의 건강한 도전을 응원합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무작정 몸을 2022년을 누구보다 늠름하고 용맹하게 시작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민년과 함께 세상에 등장한 호랑이 가족들. 들리시나요? 위풍당당한 아빠 호랑이부터 귀여운 아기 호랑이까지 우리의 시작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아름다운 민화 속으로 어흥! 호랑이 기운 받으러 함께 떠나보시죠. 새해 첫 촬영, 저도 새마음 새각오로 길을 나섰습니다. 제가 2022년 신년 계획을 잔뜩 세워놨거든요. 아침 운동하기, 1일 1 독서하기. 잘 지키고 있냐고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작심삼일에 빠져 계신 분들 많을걸요? 그래서 오늘 정신 바짝 차리라고 호랑이 선생님을 만나러 갈 거예요. 함께 가시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에 뜨끔하셨다면 흐트러진 마음을 따끔하게 잡아줄 호랑이 선생님이 필요한 타이밍. 호랑이 선생님을 찾아온 곳은 갤러리 카페인데요. 이민년 호랑이 해를 기념하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활동하는 21명의 민화 작가들이 그린 호랑이 작품들. 금방이라도 그림 속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용맹한 자태뿐 아니라 귀엽고 친근한 호랑이의 모습도 눈길을 끌더라고요.
봐도 호랑이, 저기 봐도 호랑이. 정말 기운이 어마어마한데요. 특별히 호랑이 기획전을 기획한 이유가 있으세요? 올해가 호랑이띠인 이민년이라서 호랑이 그림을 특별히 조금 생각을 해서 전시를 하게 됐는데, 호랑이가 원래 조금 악한 기운을 물리켜주는, 악귀나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물리쳐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그림인데, 좋은 일만 가득하시라고 조금 호랑이 그림을 그려서 많은 선생님들도 모아서 전시를 기획하게 됐어요. 호랑이 그림으로 애군을 막던 선조들처럼 호랑이 작품에 새해 희망을 담은 대전의 민화 작가들. 범 내려온다라는 작가님의 작품 보니까요, 다른 일반적인 그림이랑은 또 달라요. 호랑이가 원래 무섭고 조금 좀 무거운 이미지가 있어서 조금 재밌고 우스꽝스러운 이런 호랑이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기존의 평면적인 그림이 아니라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조금 만져보시려고도 하기도 하고 좀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부터 호랑이는 두려운 맹수이면서 인간을 지켜주는 영험한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이 까치와 호랑이를 함께 그린 호작도, 호랑이를 친숙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지시나요? 작가님의 작품에는요, 호랑이가 멋진데요, 그 위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같은 요 까치가 있네요. 네, 우리 민화 속에는 까치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알려준다는 그런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와 같이 항상 민화에는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눈썹이 정말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이 이렇게 만져질 것 같아요. 호랑이가 어찌됐든 눈을 부라리고 하면은 그 사땡 기운이라든가 뭐 잡기 같은 거는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작가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번뜩이는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호랑이는 또 있습니다. 이 소나무 아래서 위용을 뽐내고 있는 이 호랑이는 키가 무려 2m가 넘습니다. 크기가 커서 그런지 더 근엄하고 용맹한 그 느낌이 확 와닿는데요. 네. 이렇게 거대한 호랑이를 그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김몽도 그 화백께서 옛날에 이 호랑이를 그리려고 그 백두산에 올라가 가지고 직접 이 호랑이를 보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호랑이를 직접 딱 맞닿았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싶어가지고 저도 한번 그 실물 크기에 맞게 한번 그려보려고 한번 재현을 해봤습니다. 인터뷰하는 내내 옆에서 호랑이의 그 눈빛이 느껴서도 저도 살짝 무섭기도 한데요. 이런 작품을 하시려면 기간이 좀 많이 걸리실까요? 한 2달에서 한 3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림이 이제 종이가 큰 사이즈에서 모질라가지고 더 붙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건국 신화에서 호랑이가 등장하는 나라. 그만큼 호랑이는 민중의 삶과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수많은 민화 속에서 해학적이고 풍자적으로 묘사되기도 했죠. 이번 전시에선 전통과 현대를 잇는 민화의 매력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시를 감상하다 보니까요, 그동안 생각했던 민화는 막연하게 전통적이고 오래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주 독특한 색감을 쓴 작품도 있고 현대적이고 서양화적인 느낌도 있어서 이 민화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변신할 수 있구나라는 새로운 매력을 깨달은 것 같아요. 이번엔 익살스런 호랑이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죠? 이 호랑이는 보고 있으면 막 웃음이 나는 것 같아요. 좀 귀엽게 표현을 하신 작품 같은데요. 네, 옛날 호랑이 그림보다는 좀 더 무거움을 덜어내고 이제 색깔을 화사하게 씀으로써 좀 약간 현대적인 느낌을 표현해 보려고 했어요. 제목이 산호랑이 구름모자 썼네요서 보니까 이 구름이 싹 드리워져 있네요. 네, 원래 그림에 구름을 많이 안 넣으시는데 저는 구름을 넣어서 좀 더 신비로운 분위기를 내보려고 했어요. 카리스마 넘치는 거대 호랑이부터 구름 모자 쓴 신비한 호랑이까지
개성 넘치는 호랑이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민년 호랑이 기운을 찾아 전시장에 온 시민들도 많은데요. 호랑이와의 첫 만남 어떠셨나요? 호랑이가 너무 이렇게 기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멋있어서 네, 너무 잘 봤고요. 올해는 좀 계획하는 것들이 있는데 호랑이 기운 받아서 다 잘 이룰 것 같아요. 호랑이 작품을 보면서 새해 용기와 희망을 채워가는 시간. 저도 오늘 새로운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네, 막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도 막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멋지게.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 해보시는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그리실 수 있어요. 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신비아 작가. 최근 민화의 매력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화려한 색감의 민화. 한국화와 닮은 점도 많지만 민화의 무궁무진한 소재에 끌렸다고 하네요. 다양한 한국화를 또 그려보셨을 텐데 특히나 민화가 좀 어떤 점 때문에 매력을 느끼셨어요? 민화가 생각 외로 전통적인 그림 소재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골라서 그리는 재미도 있고 그리다 보면 빠져드는 매력이 있어요. 오늘은 저도 민화의 매력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보는 재료들이 많더라고요. 저의 첫 민화 그리기인데요. 재료들이 막 있는데 어떤 것들이에요? 우선은 그리기 위해서 이제 먹 그리고 물감을 종이에 접착시키는 악교 그리고 이제 붓, 봉채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물을 넣어서 갈면 색이 나와요. 요걸로 이제 저희가 도안을 딸 거고 가루로 된 요 재료랑 이제 튜브형으로 되어 있는 이 물감으로 채색을 할 거예요. 초보자가 민화를 그릴 때 알아야 할 팁 어떤 게 있을까요? 물 조절을 좀 잘해야 되고 이렇게 악교 같은 거는 몇 방울을 넣어야 되는지 이런 감을 조금 잡는 게 좀 주의할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의 첫 민화 작품도 호랑이로 결정했습니다. 민화 입문자에겐 도안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과정도 쉽지 않았는데요. 호랑이 무늬가 표현하기 어렵더라고요. 와, 이렇게 선 따는 작업을 제가 다 마쳤는데 어때요, 선생님? 처음인데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다음 단계는 채색인가요? 네, 채색입니다. 우선은 본인이 원하는 색깔로 호랑이 베이스 색을 만들어서 칠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마른 다음에 음영을 주기 위해서 발인 기법을 통해서 그라데이션을 해주고 그 후에는 또 마른 다음에 다시 라인을 한번 잡아줘야 돼요. 먼저 가루 형태의 물감, 분체에 악교를 섞어 기본색을 만들어줍니다. 민화는 색이 편안히 스며드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 채색 후 완전히 물감이 마르기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호랑이를 채색하고 있다 보니까 호랑이로 삼행시를 해보면 좋을 타이밍 같아요. 호랑이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호! 호호부는 추운 겨울날 랑! 낭낭한 기운을 드리고자 이 호랑이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와, 작가님 대박. 최고예요. 그럼 저도 한번 해볼까요? 오늘 띄워주시죠. 호랑이의 해가 시작된다. 랑. 이건 고양인가요? 좋은데요? 자, 채색할까요? 민망하다. 빨리 어떻게 할까? 무념무상. 네. 자, 이제 물감의 농도를 세밀하게 조절하면서 음영을 입혀볼까요? 붓이 움직일 때마다 색이 달라지고 호랑이의 표정이 살아납니다. 색을 칠하고 마르길 기다리면서 2시간 넘게 채색을 했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했던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저의 첫 번째 민화 작품! 흑호랑이를 상징하는 검은 줄무늬가 감상 포인트고요. 덤으로 용맹무쌍한 호랑이의 기운까지 듬뿍 담았습니다. 받을 준비 되셨나요?
와, 이렇게 제가 완성을 해봤는데요. 정말 민화의 매력에 푹 빠졌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리고 색칠하는 게 아니라 한 겹 한 겹 번져나가게 할 때마다 뭔가 생명력을 불어넣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재밌었어요. 미나는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미나의 매력을 좀 알아가시고 저도 미나 그림을 많이 그려서 전시할 기회도 많이 가질 테니까 올해는 미나 그림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말씀처럼 관심을 가지고 자꾸 보다 보니까 제 작품 속에 호랑이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용맹한 호랑이도 잘생긴 호랑이도 귀여운 호랑이도 있습니다. 2022년 이민년 호랑이 기운 받아가세요. 2022년 호랑이 해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서 계시다면 한국 민화의 매력을 느끼고 호랑이 기운까지 채워갈 수 있는 특별한 전시를 만나보세요. 우리의 시작을 응원할 호랑이 가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복이 눈이 쌓인 아침, 공통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나이대의 패딩족들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모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시험 보러 가시죠. 그러면 들리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두 새해 첫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운전면허도 거북이 주행부터. 저마다의 꿈과 목표를 향해 2022년 첫 시동을 거는 이들의 이야기. 지금 들어볼까요? 지금 1주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붙을 것 같아요. 민성 씨는 수능 시험을 마친 뒤 곧바로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학과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입시에서 해방되자마자 또다시 시험 공부 시작. 저 운전면허증 시험 볼 때 저 원서를 자기가 본인이 직접 접수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확인해서 2층에 올라가서 시험 봅니다. 접수를 마쳤다면 그 즉시 학과 시험장 앞으로 이동해 대기하는데요. 자신의 이름이 불리면 본인 확인을 하고 지정된 자리에서 바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도 했겠다, 자신만만한 발걸음. 그래도 시험은 시험인지 살짝 긴장은 되네요. 휴대폰 사용 금지, 부정행위 당연히 금지. 생각보다 엄격한 시험장 분위기에 우리 민성 씨 다시 수능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제발 아는 문제만 나와라. 합격하셨어요? 네. 몇 점이세요? 84점 맞았어요. 준비 열심히 했는데 붙으니까 기분 좋아요. 시험은 공부한 대로 나온 것 같아서 좋았어요. 네, 그래도 제 친구는 떨어졌는데 저는 붙어가지고 기분 좋아요. 넌 나처럼 공부 열심히 해라. 학과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학원생들. 결과는요? 예, 오늘 다 합격입니다. 예. 면허증 학과 시험 보고 와서는 항상 음주, 술 먹고 절대 운전하지 말라. 그걸 교육하고 있죠. 제가 공무원 생활 한 30년 해가지고 경찰 공무원.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애들한테 그걸 교육을 해줘.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수록 책임도 함께 무거워지네요. 자,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장난감 자동차 트랙처럼 보이는 아기자기한 연습도로. 하지만 직접 그 위에서 보면 보기와는 완전 딴판이랍니다. 횡단보도도 주의해야지, 직각주차도 해내야지, 교차로도 지나야지, 속도 표지판도 지켜야지. 어휴, 복잡해. 오늘 운전대를 처음 잡아보는 은지 씨. 도로라는 정글을 향해 첫 시동을 걸고 출발합니다. 아이고, 기어간다, 기어가. 그 다음 과제는 직진 신호등 보는 여기 백색 다이아몬드 있죠? 요거는 횡단보도 예고 표지야. 지금 적색등이죠? 정지. 일단 정지선 앞에서 일단 정지선을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지. 출발. 네. 다음 과제는 그 어렵다는 직각주차입니다. 자, 돌리고 그 다음에 얘는 어디로 가야 돼? 후지 기아 변속기는? 그렇죠. 이제 후진을 들어가야 돼요. 네. 주차선 하나도 안 밟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 까만 주차선 있죠? 그 검정선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자, 오른쪽 봐봐요.
오른쪽 보면은 자 조금 더 차체가 또 일자가 딱 되도록 정지 딱 맞았죠, 그죠? 와, 은지 씨 인생 첫 드라이브 맞나요? 운전이 체질이네. 자, 이어서 교차로로 진입합니다. 가운데 정렬 정지. 좌측 방향 시동 켜고. 그렇지. 신호등을 잘 보세요. 가자. 네, 우리 신호 받았어요. 좌회전, 그죠? 근데 신호가 굉장히 짧아, 6초야. 일부러 여러분들 교육의 효과 때문에 6초를 짧게 해놨어요. 그렇지. 아슬아슬하게 좌회전도 성공. 자, 이제 마지막 가속 구간으로 가볼까요? 여기 지금 뭐라고 써놨어요? 20 밑에 블랙 언더라고 있죠. 저게 무슨 뜻이죠? 20km 이상 속도를 내세요, 그런 뜻이죠. 저기 있는 20은 뭘까요? 20km 미만으로 나가세요, 그런 뜻이죠. 여기 직선 거리가 약 한 40m 정도 돼요. 자, 출발. 그러면 어디서부터 20km 이상을 내요? 아니, 여기 아니고 요 흰 선 있지? 여길 지나가면은 부릉 20km 넘기고 속도 줄이고 20km 미만으로 감소. 이렇게 무사히 기능 연습 주행이 끝났습니다. 아유, 애썼습니다. 몸에 잔뜩 힘들어가 있었을 텐데 잠시 쉬었다 합시다. 촬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야. 근데 잘했어요. 나중에 다 잊어버렸잖아, 그죠? 운전을 처음 하시는 분들의 연령층들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매번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은 또 그 어려운 학생들이 원만하게 합격해서 면허증을 취득할 때는 또 그 보람도 더 커지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보람으로도 오는 게 그다음에 시험 보니까 신부도 고생하셨어요. 그렇지 않고요? 기능 시험까지 통과한 학원생들은 충분한 주행 연수를 거쳐서 마지막 최종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실제 도로에서 당일에 임의로 정해지는 코스를 운전해야 하는 도로주행 시험. 안내사항을 잘 듣고 감독관과 함께 차에 오르는데요. 공정한 시험을 위해 다른 수험생도 동승합니다. 자, 이루리님 A 코스 갈 거예요. 네. 자, 시작해도 되죠? 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자, 시동 걸고 A 코스 출발합니다. 네. 고. 과연 루리 씨에겐 합격 목걸이가 주어질 것인가? 연습 때 수없이 달려본 코스지만 실전이라고 생각하니 느낌이 또 다릅니다. 좋아, 잘하고 있어요. 시타 나오면 좀 따뜻해질 거예요. 네. 이루리 씨는 별로 안 춥죠? 긴장을 해서? 네. 추울 것도 모르겠죠? 네. 5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그대로 우회전합니다.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는 교차로 우회전 코스. 정확한 방향 지시 등 완벽하게 성공해냅니다. 아직 긴장 풀면 안 되죠? 긴장 풀면 안 되는데요? 앞에 커브길이 있습니다. 자, 커브길. 마주오는 트럭들이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흔들림 없이 부드러운 코너링. 이루리 선수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온 우회전 코스. 이번엔 교통량이 많은 7차선 교차로인데요. 동요하지 않고 차근차근 안정적으로 진입하는 트럭. 이루리 선수 단 1점도 감점을 허용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대단합니다. 마지막까지 순조로운 주행, 느낌이 좋은데요? 자, 과연 시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합격했어요. 아, 축하드려요.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축하하고 안전운전해야 돼. 벌써 새 목표 하나를 이뤄낸 루리 씨. 이렇게 앞으로 다른 소망들도 다 이루리. 목에 면허를 따고서 1년 내지 2년 사이에 그때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당부들이 선만 뭐냐,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 처음 배운 자세 그대로 가라는 거. 그러면 절대 사고가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너 정지. 자, 이렇게까지 일단 넣고. 아직 초보라서 거북이처럼 느린 지금의 속도가 실은 몇 해가 지나도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초심이라는 것. 쌩쌩 달리는 다른 차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각자 자신의 속도로 차근차근 2022년을 달려나가면 되니까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겠죠? 귀여운 우리
도로 주행까지 합격해서 같이 바다로 차 타고 놀러 가자. 굴삭기 시험 합격하고 바로 좀 그쪽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빨리. 여행도 많이 다니고 얼른 코로나가 괜찮아져서 늦게까지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원하는 대로 취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의 새로운 도전, 망설이지 말고 지금 시동을 걸어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1998년 호랑이띠입니다. 범띠에 태어난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강릉에서 지금 영화 만들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감독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찬입니다. 네. 미소가 아름다운 이 청년, 올해 25 호랑이띠 조찬희 감독을 만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강릉시 명주동을 찾았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지역의 영화인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 인디하우스가 그에겐 작업실이자 아지트입니다. 어린 시절엔 영화에 대한 동경과 환상이 있었고 어느 순간부턴 호기심 그 이상으로 다가온 영화 제작. 그렇다면 그와 영화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처음 영화를 만들기 시작해서 대학교도 영화과를 진학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영화과를 진학한 이후에도 계속 강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에서 영화를 만드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컬러 오브 브라스라는 영화에 같이 편집을 들어갔고요. 작년에 또 용서라는 작품의 연출을 맡게 되었습니다. 2020년 생애 첫 연출작인 용서는 어떤 영화일까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거짓된 사과를 받아야 되는 피해자가 그냥 남들은 다 괜찮아 보이겠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가고 있겠구나. 과연 어떤 것이 진짜 용서인가? 사과를 한다. 그럼 용서를 해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통상 이해가 되는 베이스가 깔려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의문을 던져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용서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진리. 이건 그가 몸담고 있는 영화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동안 촬영한 기본에 편집과 음향은 물론 연출까지 다양한 작업을 해오면서도 허투루 하진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20대 초반이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많은 걸 해보려고 노력하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디 팀에는 또 사운드 도와주러 갔다가 어디 팀에는 편집을 하고 어디에는 촬영 감독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점점 이렇게 다양한 작업들을 해가면서 저의 정체성을 좀 찾아가는 중인 것 같아요. 영화를 하려면 서울 같은 대도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철부지 시절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직은 대도시보다 영화 제작 기반이 부족한 강원도. 하지만 그는 서울 대신 고향 강릉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강릉에서는 이런 작품들이 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가 조금 힘들구나. 그러면 이 강릉에서도 뭔가 영화 작업을 계속 해 나갈 수 있고 영화를 꿈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해서 강릉에서 지금 많은 영화 작업들을 같이 참여하고 있고 그런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촬영 현장 어딘가를 누비고 있을 조찬희 감독. 특히 검은 호랑이의 해 2022년을 맞은 소감이 남다른데요. 시간이 진짜 금방 지나가는구나를 느낀 것 같아요. 12년마다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12년이 2번이 지나서 벌써 24이나 25이 된다는 게 뭔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도전하기에는 적당한 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대학도 졸업을 했고 뭐 할 것도 다양하니까. 호랑이띠의 특징이요? 제가 본 호랑이띠들은 약간 고집이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고 뭔가 스스로 하나 딱 고집을 피우면은 그 고집이 너무 세서 서로의 충돌도 가끔 생기고, 물론 그 충돌이 영화 작업할 때는 더 좋게 작용하기도 하면서 뭔가
뭔가 영화 작업할 땐 좀 더 좋게 작용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영화에 진심인 그에게 영화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저에게 영화란 삶의 에너지, 뭔가 활동력. 저도 물론 하면서 힘들거든요. 근데 힘든데 재밌어서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니까 편집을 하면은 뭔가 이야기가 바뀌게 되던가 아니면은 생각했던 연출이 제대로 편집에서 드러날 때 희열이 있기 때문에 영화를 제작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좀 에너지가 되고 활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래요.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형들이나 선배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해요. 그러니까 힘든데 왜 계속 하냐? 그러니까 뭐 이거 힘든데 빨리 때려치고 다른 거 해라 라고 하는데 사실 그분들을 보면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형들과 그 선배들은 다 이미 또 다른 작품을 진행하고 있고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 하는 모습을 보고 다들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구나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요즘 하루에 서너 시간씩 시나리오 작업이 한창인 조찬희 감독. 호랑이의 해인 2022년 그의 계획이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극영화 하나 또 단편으로 제작을 기획하고 있고 또 그 집안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랑 또 이렇게 복합해서 다큐멘터리 하나 이렇게 제작 기획하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좀 오만한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 감동을 얻거나 뭐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생길 수 있는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도 생기고 골목마다 예쁜 카페도 많은 명주동은 강릉에서도 그가 가장 사랑하는 동네입니다. 문화예술 탐방을 즐기기에 그만인 이곳에선 오는 18일부터 사진전이 열리는데요. 물론 찬희 씨가 찍은 사진도 만날 수 있죠. 올해 지금 기획 생각하고 있는 극영화랑 다큐멘터리 꼭 무슨 일 있어도 제작 들어가고 편집 깔끔하게 해서 여기저기에서 상 많이 받자. 화이팅! 아주 좋아. 예쁘게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아름다운 것일까라는 좀 더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화 작업. 그리고 바로 그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25 조찬희 감독. 관객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자신만의 메시지를 찾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을 그의 2022년을 응원합니다.